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을 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살 때 땅을 잘 못 사면은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거든요. 왜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샀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기 전에 먼저 많은 것을 조사하고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주유소를 설치를 하려고 땅을 샀는데 주유소 허가가 안 난다던가, 내가 이곳에 집을 사려고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다거나, 또 이곳에 양계장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허가가 조건이 맞지 않은 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외에도 주변에 그 민가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은 물론 허가 받기가 또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좀 간추려서 땅을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땅을 살 때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일단 배산 임수형을 많이 찾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우리 현대인들이 고려하는 땅을 살 때 고려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 환경 다음으로 교통, 가격, 상권, 편의시설, 학군, 뭐 이런 순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환경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땅을 살려고 현장에 가보면은 내가 왜 이 땅을 사러 여기까지 왔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같은 걸 보고 미리 그 스트리트 뷰, 로드 뷰 이런 걸,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보고 마음에 드는 땅인지 아닌지, 향은 어떤가, 주변은 어떤가, 이런 걸 미리 전부 다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면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좋은 땅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고 무조건 가서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취하다 보면은 그 경제적인 손실이 좀 심하죠. 시간 낭비, 기름값 낭비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스트리트 뷰, 로드 뷰를 통해서 그 현장 답사하는 거,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땅을 구입하기 전에 그 땅을 딱 한 번만 방문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는 그 땅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나에게 내가 찾는 땅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급매로 나온 땅이 있어요. 급매로 나온 땅은 왜 급매로 팔려고 하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지금 싸게 파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 땅에 어떤 하자가 있다던가 맹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그걸 산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궁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매는 왜 이 땅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는가, 그걸 알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시골에 땅을 사는 사람은 집성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성촌에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오랫동안 딴 곳에 살다가 그래서 그 마을의 어떤 그 불문율로 정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이걸 지켜라 이런 걸 뭐 많이 강요를 하죠. 그래서 그 시골에 땅을 살 때는 일단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사는 것이 좀 편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땅을 살 때 매립한 땅이 있어요. 성토를 한 땅은, 성토를 하면은 집안 침하가 잘 일어나죠. 논을 밭으로 만들고 밭을 전용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성토를 한 땅이라면은 그게 땅이 다져질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보통 3년 이상을 요하는데 작년에 성토를 했는데
올해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뭐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면은 기초를 튼튼히 하던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그 집을 짓던가 이런 걸 강구해야 됩니다. 땅 구입 전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 공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에 맞는 용도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열람하여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적 공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건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주유소를 차리고 싶다. 뭐 여기 보면은 다 나와요. 주유소가 가능한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지적도 임야도 이건 도면으로 나와 있어요. 땅의 형태, 경계, 도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건 면적, 지목 등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이건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사항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뭐 채무관계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건물의 소재지, 구조, 건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란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그 번지를 치면은 그 이용 규제를 전부 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 종류와 부호입니다. 그 공부를 보고 지목 기호가 있으니까 지목이 나와 있으면은 아, 이게 전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겠죠? 땅을 사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그 땅을 사고 이러는 건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에 많이 살 겁니다. 대체로 경기도 지역, 뭐 시골 지역 이런 지역에 전부 다 그 관리지역에다 땅을 많이 사놓을 텐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평짜리 공장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건폐율이 100평이 나와야 되는데, 생산관리지역에다 만약에 공장을 지으면은 20%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0평짜리 지으려고 200평을 샀다. 200평을 땅을 사서 10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폐율이 20%다. 그러면은 그 200평에 지을 수 있는 맥시멈은 40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그 내가 땅을 몇 평 이상을 구입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20% 나오니까 내가 100평짜리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은 최하 500평은 사야겠죠? 이걸 알아야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가 맞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상하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이 필요하고 3층이 필요할 때 이걸 건폐율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용적률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위로 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골 지역에서는 중요한 게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이 중요하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밑에 층을 넓게 쓰는 그런 걸 선호합니다. 자, 다음은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입니다. 자,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다. 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이 가능한데 이건 농사 짓는 사람만 가능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느 내가 뭐 사고자 하는 땅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조업을 한다. 주유소를 한다. 뭐 이런 거. 자, 음식점을 차린다. 자, 여기 일반 음식점 있죠? 이것만 되네요. 이게 어느 지역이냐? 한번 쫙 올라볼게요. 계획관리 지역에선 가능한데 보전이나 생산 이런 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이것을 알고 땅을 사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맡을 때 건축법상 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도도가 폭이 안 나와서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도 이것은 폭은 얼마 이상이며 얼마 이상을 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막다른 길. 그 도도가 도도로 이어지지 않고 막다른 길일 때는 도도폭이 얼마가 이상이 되어야 이게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모르고 땅을 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상 도도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는 집이건 뭐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일단 도도폭이 4m 이상이어야 됩니다. 4m 이상인 도도에 내 땅이 그 도도에 2m 이상 접하고 있으면은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도폭이 4m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허가 받기가 무진장 힘들어집니다. 자, 건축법상 도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에서 찾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놓여질 도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해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단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하며 이건 왜 제외하냐면은 그 출입구를 낼 수가 없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소음만 발생시키는 거죠. 제외하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m 이상, 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 땅이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자, 막다른 길을 할 건데요. 막다른 길이란 도로가 가다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도로로 이어지지 않고 어떤 건축물 등에 의해서 막힌 길,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막다른 길은 길이가 10m 이하일 때 도로의 너비가 2m 이상이 나와야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m 이상일 때 10m에서 35m, 여기는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일 때 허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다. 이럴 때는 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일 때 4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 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에서 35일 때 3m, 35m 이상일 때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건 도로의 최소폭입니다. 논이나 밭을 사서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고 그 형질 변경을 해야 됩니다. 논밭을 사서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면, 그리고 건축행위를 하면 그게 전이 되고 공장용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이나 밭이 이런 대지로 바뀔 때 내는 돈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고, 얼마를 내는가? 해배당 최대 금액은 5만원입니다. 만약에 5만원을 초과하면 5만원으로 계산하고, 5만원 미만일 때는 그 미만인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60 해배일 때 공시지가의 30%. 이것이 5만원을 넘지 않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사례 2처럼 해배당 금액이,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넘었다. 이럴 경우에는 맥시멈 해배당 5만원을 적용해서 그 농지 보전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이걸 냅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를 만들고 또 농지를 개발하고 보전하고 이런 용도로 쓴다고 그래요. 지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 지도와 토지 이용 계획 이걸 활용해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현장 답사를 대신하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그 충남 서천 마서면 개동리 25번지 이 땅을 한번 봐달라고 의뢰가 왔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곳에 창고를 지어서 그 영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뢰가 왔어요. 그럼 일단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 번지. 일단 네이버 지도를 들어갑니다. 네이버 지도가 좋은 게 그 용도 지역이 다 나와요. 네이버 지도는 그것이 좀 장점이에요. 마서면 개동리 25 한번 쳐보겠습니다. 개동리 25. 이 땅인데 이걸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볼게요. 색깔이 일단 이렇게 나왔네요. 농림지역 같아요. 농림지역이면은 행위 제한이 되게 많죠. 그러면은 이 땅을 일단 도로에는 이면이 접해 있네요. 일단 도로가 접해 있다는 건 그 영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그건 좋은데 용도지구가 문제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 서천이네요. 서천 마서면 개동리
1번, 25번지. 이걸 열람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다 나와요. 자,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농림지역, 소로 이류에 접하고 있고, 자,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이런 지역은 뭐 내가 양기장을 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가축 사육 제한을 하고 있다. 근데 이곳에 창고를 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역을 보니까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에선 농사 짓는, 그러니까 자격농인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자격농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현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고, 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창고를 지을 수 없다. 땅을 사서 그 자격농 취득을 해서 여기다 창고를 지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일단 이런 농림지역은 사지 말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사라고 권하고, 이 지역은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이렇게 딱 보는 방법, 이걸 3D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항공지도도 한번 볼게요. 위성, 자, 누르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 편집도는 끌게요. 끄면은 이렇게 나오죠. 길이 있고 옆에도 눈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지도상에서 내가 만약 여기다 집을 짓겠다 하면 축사가 있나, 냄새나는 그 환경 오염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나,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전봇대, 도로변이면은 전기나 수도 같은 건 염려가 없어요. 통신까지. 근데 만약에 이 도로변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간 지역이다, 뭐 이런 임야가 나왔다. 일단 전봇대가 근처에 있는가,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토목 비용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땅이 꺼졌나 안 꺼졌나, 이런 도로변이라도 이런 농사를 짓는 땅은 많이 꺼져 있어요. 성토 비용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성토 비용이 그 근처에 흙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다 도로변에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땅을 레벨을 잡고 싶어서. 근데 그러니까 흙을 얻기는 쉬워요. 근데 운반비는 줘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앞사발, 덤프트럭 무지 큰 거 있죠. 그게 흙을 싣고 리터당 1kg를 가요. 근데 그것이 만약 20kg 떨어졌다. 왕복 1kg 하면 40리터. 한 차가 움직이는데 기름값만 40리터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 흙을 얻는 게 좋습니다. 그 실예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